자, 큐티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띄워서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웹브라우저 띄워서요. 디벨로퍼 developer.tistory.com을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큐티 선택하시고요. 큐티에서 지금 4개의 강좌를 올려놨는데 순서대로 하나씩 올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사전에 큐티랑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오셨는데 잠깐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설치하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주저리 적어놨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파일러만 계속 사용하면서 개발을 해왔고요. 한 3년 전에 큐티를 처음 접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리눅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그래도 큐티가 제일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첫 번째 장점이죠. 하나의 소스로 윈도우즈,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OS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 다음 한 3년 정도 사용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고급 기능, 예를 들어서 SVG 파일 지원, TTS 엔진 지원, 3D 엔진 지원 등 고급 기능들이 컴파일러에서 간단히 지원한다는 겁니다. 각각을 마이크로소프트사 컴파일러로 만들려면 굉장한 노력과 아니면 구매를 한다든지 TTS 엔진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디자인이 좋아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최근에 만들어진 컴파일러들은 비슷하게 쉬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큐티가 수용하다 보니 기존에 MFC 사용하시던 분들은 사실 MFC가 디자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나오기 시작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면서 다중 OS 지원하는 컴파일러 이렇게 쭉 보니까 자바가 있고요, C샵이 있고, 파이썬이 있고, 큐티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원 방식에 따라 나눠보면 자바랑 C샵은 같은 방식입니다. 방식이 같다는 겁니다. 언어랑 이런 부분은 다 다른데 컴파일을 하면 중간 언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간 언어 해석기만 탑재된 OS는 어디든 동작을 하죠. 자바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OS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오래됐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언어입니다. 문법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지원 방식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일관된 방식으로 개발이 아니라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다른 개발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사실 처음부터 좀 배제를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 그 당시에 C샵이 리눅스를 제대로 지원하고 있었다면 C샵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당시에 안 됐고 지금도 될지 안 될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열심히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제를 했던 부분은 요즘 많이 사용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스 레벨에서 소스를 해석해서 소스 해석기가 읽어서 해석해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보니 소스가 공개됩니다. 상용으로 개발하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세 번째로 큐티가 사용하는 방식은요,
각 OS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소스를 사용하지만 실행 파일 각각을 컴파일해서 각 OS별로 실행 파일을 따로, 설치 파일을 따로 올려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들을 보면 OS에 최적화된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요. 소스 보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쉬운 사용 방법, 최신 언어다 보니까 쉬운 사용 방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중간 언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역 컴파일하면 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난독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걸 또 깨는 방법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난독화된 걸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스 역 컴파일 하는 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큐티 여러분들 보면서 순서대로 쭉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만드는 부분들은 사실 글자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면만 이렇게 쭉 보시면 되도록 화면 캡처 위주로 대부분 설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글자 보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고요. 쭉 따라만 해보시면 그대로 설치가 될 거고요. 설치 쭉 해 나갑니다. 그 다음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네요. 이거 프로젝트 만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들고 나서 여기 프로젝트 요 부분을 눌러보면 두 개 중에 여러 개 중에 딱 요거 하나만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min.gw 64비트 이걸로 다 실행 파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에서 웹 브라우저를 끼워 넣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하나 봤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 급하게 이렇게 바꿨었는데 하나 더 장점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DLL을 요 컴파일 방식으로 하면 가져와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권장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한 내용을 가져와서 쓰는 순간 OS 여러 개 옮겨가는 거는 불가능해지겠죠. 윈도우즈 전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제가 안 되는 기능 하나 때문에 이걸로 바꿨는데 어차피 하는 김에 그냥 요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면 요게 활성화 되는데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 Qt Create를 사용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컴파일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식은 그렇고요. 요 부분은 Qt 자체에서 제공하는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심히 설치하시고 나면 아까 그 부분이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많은 강좌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툴즈라는 걸 설치해 가지고 강의를 좀 많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치해 보니까 괜히 속도만 넣고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에 큐티를 어거지로 이렇게 집어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큐티 크리에이터 생각보다 가볍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 크리에이터 가지고 그대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깐 참고사항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예전에는 요 URL을 쳐서 다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들어가 보면 그 URL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버전별로 쭉 관리가 되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버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5.15 이후 버전부터는 소스만 올려놨더라고요. 컴파일 결과물은 그러니까 설치 프로그램은 안 올려놓고 소스를 받아서 컴파일해서 사용하도록 약간 권장하는 형태인데 이 컴파일 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초기에 그걸 컴파일해서 쓰겠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진이 빠져서 큐티를 사용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5.14 이전 버전 만약 사용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설치 파일들이 있습니다. OS별로 윈도우즈용, 맥 OS, 리눅스용 이렇게
설치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고요. 이 프로그램 받아서 그냥 설치하시면 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 앞에서 뭐 온라인으로 설치하고 뭐 이런 인터넷 연결되어야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의 과정은 뭐 이걸 받아서 하게 되면 그냥 인터넷 다운받고 나서 인터넷 없어도 바로 설치가 가능하겠죠. 그런 형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설치할 때 큐티 여러분들 가입하셨죠? 가입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설치까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